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쓴 기사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은 어, 제 블로그에 신문 읽기라고 하는 그 코너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뭐 경향신문, 한겨레, 뭐 특히 뭐 오마이뉴스, 대부분 오마이뉴스죠. 여기에 이제 신문 기고를 뭐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꾸준히 해왔는데요. 항상 이렇게 기사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그거를 글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 숨겨둔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 이 기사를 쓰게 됐으며 어, 뭐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더 새로운 정보들이 막 이렇게 더 공유하고 싶은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었는데 지면상 한계로 뭐 이것저것 삭제하고 가지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정제된 마지막 이제 글만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신문 기사를 하나를 쓰는 데 있어서 글을 하나 쓰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저 또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 쓴 글을 꼭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코너를 운영하는 것도 아무도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손에 꼽지만은 이 코너를 운영하는 것도 그 썰을 한번 좀 풀어보고 싶어서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드디어 처음으로 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조지아에서 체류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조지아는 동유럽 끝자락인 동유럽 가장 끝에 그 코카소스 산맥하고 흑해에 둘러싸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그 조지아는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해가지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카서스 산맥이 이렇게 쫙 경계로 있거든요. 위로는 러시아, 아래는 터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코카서스 3국이 있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끔씩 제 지인분들이 미국에서 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미국 조지아 주가 아니고 코카서스 산맥 동유럽 끝자락에 있는 코카서스 조지아에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조지아에도 오마이뉴스고요. 조지아에도 코로나19 코로나 마무리 투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 원래 제가 제안한 기사 제목은 조지아에도 코로나19 구원 투수, 마무리 구원 투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편집부에서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제목도 아니었어요. 좀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이렇게 제목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조금 제 기사 의도와는 좀 다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 제 원제를 살리되 조금 더 압축적으로 좀 잘라서 이렇게 제 제목, 기사 제목을 정하셨더라고요. 편집부에서. 기사 채택 감사합니다. 편집부 관계자님. 네, 그래서 일단 제 기사는 환대와 냉대 사이에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조지아 기사를 쓴 이유는 오마이뉴스 그 시민 기자들 가입된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오마이뉴스에 그 가입된 기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시민 기자로서 이제 가입된 후원도 하고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쓴 글들만 이렇게 모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옵니다. 오마이뉴스가 현재 상황이 이렇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동료 시민 기자분들께서는 이런 기사들을 쓰고 계십니다. 등등등이 오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세계의 나라에 흩어져 계시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코로나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나 지금 오마이뉴스에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조지아도
제가 살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남기면은 이 조지아의 상황을 이렇게 글로 남기면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또 우리 조지아 계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남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고요. 하지만 제 기사의 특징은 항상 기사의 그 사실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항상 덧붙이는 게 제 기사의 특징이죠. 보통 저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항상 그런 식으로 기사를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사는 조지아의 상황 플러스 알파 코로나를 보는 제 시각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 당부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첫 번째, 환대와 냉대 사이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아에 도착해서 있었던 사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월 중순에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정확히는 1월 14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해서 이렇게 15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중간에 카자흐스탄을 경유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거기서 이제 경유를 할 때 입국 심사관이 되게 신참이었어요. 딱 봐도. 왜냐하면은 비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지아를 이제 경유한다고 하니까 왜 비자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조지아에 따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어떤 고참분이 툭툭 치면서 한국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입국 심사관에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참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은 정말 많은 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는 전 세계 여권 파워가 강력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 여권 파워 순위를 구글링해서 한번 쳐봤더니 공식적으로 현재 170여 개국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로는 공동 3위고요. 물론 1위, 2위에 좀 많은 숫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 세 번째로 170개국에 여행할 수 있는 나라여서 아마도 세계를 여행하시다 보면은 특히 개도국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부러워해요. 현지 개도국에 있는 친구들은 여행을 하고 싶은데 본인들 여권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현지 친구들 사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특히 조지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너 어떻게 왔니?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비자 프리다. 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뭐 따로 뭐 처리 안 하고 그냥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놀라고 부러워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힘인 거죠. 한국의 외교력의 힘인 겁니다. 뭐 이 현상만 놓고 보면은 뭐 지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약간 외교력이 주춤한 감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어쨌든 한국 여권은 세계 1, 2위를 다투던 그런 아주 강력한 여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지아,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되게 뿌듯함을 느꼈었고 조지아 오고 나서도 굉장한 보람, 한국에 대한 그 애국심, 국뽕이 막 차올랐던 순간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였냐면은 동료들에게 제 소개를 하고 했는데 저랑 동갑내기 여자분이 계세요. 애엄마인데 동갑내기 여자분이 이렇게 살갑게 오시고 제 방에 이렇게 오시더니 야, 내 딸이 자기 딸들이 BTS를 진짜 좋아한다. 근데 우리 딸들에게 약속을 해도 되겠느냐? 너희들 말 잘 들으면은 엄마의 새로운 동료가 한국인인데 식사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너네 한국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되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 BTS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 많고요. 거기에 뭐 아시겠지만 삼성, LG 뭐 가전제품 말할 것도 없고 휴대폰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또 그 G 플립인가요? 그 갤럭시 플립 나왔잖아요. 이거 영상에 애들이 아주 그냥 와 대박이다 막 이렇게 진짜 뭐 상상도 못하죠. 엄청난 제가 봐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거기에 맨날 길거리 가보면
좋은 차들이 이제 그래도 좋은 차들이 뭔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 조지아는 중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중고차를 수입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도 나름 돈이 있으신 분들이 차를 사세요. 그래서 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현대 기아차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새 차 잘 만들고 또 수출용 차가 매우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차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삼성, LG, 뭐 현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뿌듯하죠.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정점은 제가 조지아에 와서 이거는 기사 말고 다른 기사 말고 기사 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야 되겠네요. 여기 와서 한국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꼈었던 것만 얘기도 되겠는데 영상이. 네, 어쨌든 뭐 어차피 보시는 분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활용 정점은 뭐였냐면은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서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상을 휩쓰셨을 때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 동료들이 전부 다 축하를 해줬어요. 진짜. 심지어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미 기생충을 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개봉을 했었대요. 조지아에서도. 그리고 아카데미 수상식에 그 사관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재개봉을 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그리고 뭐 동료들뿐만 아니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들 축하해 주시고, 진짜 한국. 그래서 저의 국뽕이 여기까지 넘어섰습니다. 예, 그런 넘어서는 그런 행복한 약간의 한 달의 그런 약 한 달간의 그 행복한 허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큰 반전이 찾아왔죠.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동양인 분들이 해외에서 계시는 많은 동양인 분들이 이렇게 혐오 행위를 당하셨죠. 그래서 저 조지아 여행자 그룹톡이 있는데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하루에 몇 건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누가 돌 던졌다, 자기를 보고 코로나 거린다, 뭐 등등등등이요. 그리고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여기에 사는 중국인, 뭐 태국인 이런 동양인 분들 모두 다 그런 좀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조지아가 좀 나은 상황이었어요. 터키 같은 경우에 터키에서 온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터키에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정말 뭐 사람들이 뭐 돌 던지고 막 그랬대요. 동양인들에게. 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뭐 터키, 조지아는 정말 양반이었고요. 뭐 우리가 인종차별 심한 곳 있잖아요. 영국 좀 심하죠. 뭐 티는 안 내도 많이 심한 나라였고 호주는 제가 대놓고 좀 심한 나라라고 유명을 하죠. 거기서 인종차별 당했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뭐 이런 데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신문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동양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이 있었죠. 영국에서도 있었고 호주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나지 않은 그런 폭행 사건이 프랑스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 이런 나라들 유럽 각지에 있었겠죠. 조지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조지아 분들이 그래도 좀 선량하시거든요. 약간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자랑스러운 코리아가 코로나로 의해서 또 이게 약간 라임이 맞아요. 코리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코로나 농담이라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아픈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경화 장관님이 BBC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 사태에 있어서 한국이 잘한 점들을 막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에 대한 욕설과 물리적 공격이 상당히 많다고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까지 실제로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동양인 분들이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또 이게 항상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런
동양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이렇게 드러난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 역지사지로 한번 제가 제 기사에도 살짝 이제 언급만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전에 메르스는 중동 낙타로부터 뭐 이렇게 비롯됐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2015년도였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아시겠지만 기억이 세월이 흐르면 기억이 왜곡되잖아요. 3년이면 다 왜곡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실험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메르스 사태 당시 때 우리나라도 조지아인들분들처럼 좀 착하니까 선량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뭐 폭행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중동인을 피하고 중동인들이 느끼게끔, 이 사람이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중동인이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많은 행동을 또 하셨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 이 영상은 정말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 이 영상은 그러네요. 이거 신문 초반부로 얘기하는데도 할 말이 많네. 할 말이 많네.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벌써 16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차별을 받고 있을 때 동양인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중국에서 온 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거 아니다라고 하고 막 댓글에도 정말 많았었고, 중국에서 온 거를 왜 우리 하냐, 너네들이 무식해서 동양인들 구분을 못하니까. 물론 구분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만은 너희들이 참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 거다, 참 속상하다, 그래서 속상하다라고 많은 한국 분들이 분개를 하셨어요. 실제로 정말 많이 분개를 하셨죠.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이거 정말 중국발 그거고, 중국발 바이러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희생자인데 이 친구들이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냥 동양인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슬금슬금 피하고,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제 동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대. 근데 2015년도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랬대요. 중앙일보 기사에도 그렇게 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 좀 이게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네,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거기 중동이라고 다 그 나라가 아닌데, 그 낙타에서 온 나라가. 중동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터키,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사우디만 중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기신 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냥 전부 다 슬금슬금 피하고, 지하철에서 떨어져 앉고, 막 다 나가달라고 막 댓글 쓰고 막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이번 기사는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주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도,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쭉 보면서도, 이게 다른 나라 욕할 것이 아니고 정말 차별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기분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뭐랄까요, 정말 물론 그러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현상을 두고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을 갖고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하고 해야지. 정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은 정말 그거에 대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동양인으로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이렇게 좀 뭐랄까, 길거리에서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코리아 얘기 많이 들으면서, 이런 기분이고,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분을 한번 느껴보니까, 정말 비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고, 차별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이건 간에, 어떤 국적을 갖고 있건 간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다시 이렇게 침체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외교적 위상이. 지금 진단키트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교적 위상이 확 올라갔습니다만은,
정말 생각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 말하려다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게. 네.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거죠. 어, 내로남불 하지 말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관광객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세기로 이렇게 쫓겨났죠. 이스라엘에 가셨는데 우리나라 그 비행기가 근데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때문에 야 우리가 전세기 비용 다 대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줘. 아주 많이 이제 화나셨죠. 그리고 또 기억나시나요? 중국 우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사실 그분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우한 인구가 1000만입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도 합한 인구가 엄청나게 큰 대도시예요. 정말 큰 대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물론 중국에서 거의 발원지고 걔네가 늦게 봉쇄한 것도 맞고 합니다만은 그 일반 시민들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기사로 활자로만 제가 그 얘기를 접하니까 이게 마음이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중국 정부가 이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그 결단이 얼마나 정부 입장에서 힘든 건지 제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다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봉쇄를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정말 중국 분들 그 당시에 그렇게 봉쇄해가지고 이렇게 버티셨던 분들 참 많이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기억이 났어요. 중국 너네들 당연히 그렇게 봉쇄해야지. 그러면서 나오지도 나오지 마 이렇게 막 정말 막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응원을 우리가 세계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어떤 나라가 힘들 때 그거를 응원하는 성숙한 시민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힘든 거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힘든 것들이 여파가 여진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다른 나라까지. 왜냐하면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느 도시가 봉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정말 감염이 이렇게 확진자가 확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그 지역 분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지만 그 지역 분들과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는 지역 봉쇄가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지금 뭐 감염자 환자 취급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런데 모든 국가의 안녕, 국민의 안녕, 전체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감염병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렇게 지역 봉쇄를 함으로써 정말 사회적 격리를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시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그런 감염이 확 나왔을 때 마치 중국의 우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걸 최대한 빨리 그래서 거기서 빨리 진정을 시키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생각을 하다가 그럼 우리는 정말 그런 적이 없었는지 돌이켜보니까 또 그런 적도 생각보다 많고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차별이 심한 나라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참 나는 앞으로는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내가 그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아픔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제 기사 지금 한 달락밖에 못했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 영상. 그래도 제가 20분 넘게 떠들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이거는 그냥 이대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고 제가 나중에 저는 일을 계속 재택근무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일을 하고 저녁에 조금 머리가 또 땡하고 할 때 다시 제 기사 2탄 제 기사 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조지아에도 코로나 마무리 투수가 필요합니다. 기사 1부 신문 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